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22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 먹었고요. 그리고 빨래를 또 좀 하고 오늘 간만에 햇빛이 좀 나와서 빨래가 잘 마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빨래를 그동안 많이 못해서 밀려놓은 빨래가 좀 많았는데 오늘 좀 다 싹 처리했습니다. 일단은 이불 빨래까지 했고요. 조금 아직 저 덮는 이불을 빨긴 빨아야 되는데 네,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 드디어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오늘 있습니다. LG 트윈스 대 하나 이글스. 시각은 2시 오후 2시로 알고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이제 1시간 반 남았는데 과연 야구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LG 트윈스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지. 힘이 빠진 삼성과의 5차전 혈투를 하고 올라와서 힘이 빠진 하나 이글스가 투혼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는 뭐 이것저것 할 일도 조금 있기도 하지만 필사를 하면서 야구를 볼 생각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야구를 보면서 필사 숫단이빠따 제 논문 주제인 숫단이빠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간의 위대한 여정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간의 위대한 여정 완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성 도마복음 돌 김용옥 통나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이 도마복음 다른 책 이 앞에 책을 냈어요. 내기는 3권짜리 두꺼운 책을 냈는데 그 책도 냈고 이 책도 낸 거 보니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도마복음을 또 한번 주제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새 책으로 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새 책으로 샀는데 목차 중에서 앞에 부분만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도마복음이 총 1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14장의 내용들을 쭉 아마 강독한 것 같고요. 앞에 목차 머릿말 부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머릿말 근세 조선 민중 종교의식의 출발 정다사는 기독교인인가 동학의 인내천의 진솔한 이해 한국 사회의 종교 병리학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악으로 규정될 수 없다. 역사적 예수 바울의 편지가 사복음서를 앞선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의미 바울의 캐리그마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종말론적 회중 교회 신앙 결속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탄생 디카이오 신의 예수와 그리스도 로마서의 성격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증복판
마태복음의 유대교 정통주의적 성격, 누가복음의 국제적 감각,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다. 로고스 기독론의 색다른 작품. 복음서의 시대는 바울의 교회 운동 이후의 개화, 바울의 긴박한 재림론, 재림의 지연, 죽은 예수에서 산 예수로. 복음서 속의 예수는 갈릴리 지평의 천국 운동가. 복음조차도 이미 종말론에 오염되었다. 바울의 신화를 가능케 한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있다. 두 자료 가설, 현존의 복음서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복음서. Q 자료에는 탄생설화, 순환이야기, 빌라도 재판, 십자가, 부활이 다 사라진다. 또 하나의 성서 문헌 탐구, 브레데가 마가 자료에서 주목한 점,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 비밀의 엠바고, 예수의 삶의 패러다임과 부활의 패러다임의 충돌. 성서는 인간이 구성한 문헌일 뿐. 브레데 20세기 양식 비평의 성구, 수바이처의 다른 견해, 예수의 그리스도 자각, 신학자들의 성경에 대한 도전, 위대한 용기, 불트만의 폭탄 선언, 역사적 예수는 기존의 정경 문헌에서 발견될 수 없다. 역사적 예수는 발견될 수 있다. 마왕퇴분묘 문헌과 나그 한마디 체보노스키온 문서, 제이 코우덱스 속의 두 번째 서물, 도마 복음서. Q 자료는 도마 복음서의 등장으로 Q 복음서로 승격된다. 도마 복음서는 제1복음서, 제5복음서로서 편입되어야 마땅. 도마 복음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억견들. 도마 복음은 영지주의 문헌이 아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승리, 파코미우스의 수도사들. 외경은 정경화 이후의 산물, 외경과 정경은 본질적 구분은 없다. 도마복음서는 정경이다. 도마복음서는 Q복음서와 같은 시기에 성립한 문헌이다. 도마복음의 오리지널리티는 텍스트 그 자체가 드러낸다. 12산 내란의 비극과 기독교, 예수운동으로 돌아가자, 나의 나그 한마디 라이브러리 소개 역정. 도마복음서의 발굴지와 관계된 유적 탐방. 이런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전에 읽었던 그 도마복음,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도마복음의 다른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종교적 인간, 호모 렐리기오스스. 인간은 훗날 농업을 발견하고 도시와 문명을 이룩하고 언어를 발명하기 위해 또 한 번 긴 여정을 떠난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한 위대한 순례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멸절하는 만물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 믿었다. 자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그들은 이미 종교적 인간이었다. 자, 391쪽. 종교 이전에 종교적 인간이 있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 발견된 지 12년 후인 1871년에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발표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종의 기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인간은 상상력, 경외심, 그리고 호기심과 같은 중요한 지적 능력을 획득한 뒤 자신의 주위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욕망을 갖게 됐다. 다윈은 이 멸절하는 만물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추측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윈의 세계관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조차 보이지 않는 신을 기꺼이 믿으려는 이런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수수께끼다. 인간의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 종교가 있기 마련이고 모든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신을 믿어왔다. 유럽 곳곳에서 발견되는 중세의 고딕 성당, 마야의 피라미드, 고대 영국의 스톤헨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성전 등을 방문하면 말로 성용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와 매력에 휩싸이게 된다. 종교 도시와 종교 건축물들은 종교가 인류의 문명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인류는 정교한 종교 건물과 의례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재화를 사용했으며 종교는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별로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문명과 문화의 태반이 됐다. 아직 과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고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종교의 기원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것이다. 종교는 사람들 간의 협동심을 함양하는 최적의 문화다. 다윈의 종교 정의와 인간 마음에 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인지종교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다. 인지종교학은 심리학, 인류학, 신경학을 통원해 인간의 종교사상의 정신적 기반을 연구하는 분야다. 인간의 인지체계 안에서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찾으려는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교한 사회성 인식과 신작이다. 인간은 삼라만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만든 주체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무생물에게도 자신의 감정, 욕망, 의식을 풀어놓고자 하며 이런 경향은 여러 문화 안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등장한다. 종교는 인간이 복잡한 사회를 건설하면서 그 사회를 하나의 상징으로 엮고자 했던 특별한 시도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종교를 갖게 되었을까? 운명의 시원을 뒤집는 위대한 발굴, 피어 고든 차일드의 신석기 혁명에 도전한 또 다른 고고학적 발굴이 있다. 이 발굴은 종교의 기원에 대해 알려준다. 터키 남동부 지역의 산맥에서 신기한 건물들이 발견됐다. 학자들은 이곳을 퀘베클리 테베라고 부르기로 했다. 퀘베클리 테베는 터키어로 불룩한 언덕이라는 뜻이다. 지름 300m에 높이가 15m나 되는 이 언덕은 해발 760m의 하람 평원 위에 우뚝 솟아있다. 이곳은 샤늘르 우르파라는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12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10km 내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퀘베클리 테베는 지금으로부터 1만 1500년 전, 즉 인류가 경제활동을 사냥 채집 중심에서 농업 유목 중심으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 생겨났다. 당시 인류는 아직 본격적인 농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다. 퀘베클리 테베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언덕이다. 인류의 조상들은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발판에 왜 이런 거대한 언덕을 구축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1963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과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이 처음으로 이것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이게 참 인류 문명의 커다란 수수께끼예요. 앞으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퀘베클리 테베
건축 상상도입니다. 이런 신석기 유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여기가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퀘베클리 테베의 건축 상상도. 이것은 인류 최초의 신전이다. 퀘베클리 테베의 발견은 농업혁명 이후 도시와 문명 그리고 종교가 생겨났다는 기존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는다. 종교는 후에 등장한 농업과 문명의 모태다. 인간은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 이 신전을 지었다. 신기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목이 왜 이렇게 잠겼는지. 네. 미국의 고고학자 피터 베네딕트는 이곳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일 수 있다고 가정했으며 그 위에 비잔틴 시대와 이슬람 시대의 무덤이 무작위로 덮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곳에서 발굴한 수많은 부싯돌과 커다란 석회암 돌기둥, T자 모양의 기둥들을 비잔틴 시대의 무덤 표시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동네 주민들은 이 언덕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고 이 무덤 표시들을 무작위로 집으로 옮겨 훼손했다. 베네딕트 교수는 이 무더기 안에 숨어있는 건축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곳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고고학자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 소속인 클라우스 슈미트였다. 슈미트는 시카고 대학 고고학팀과 퀘베클리 테베에 대한 보고서를 읽은 뒤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의 발굴 작업은 1994년부터 그가 사망한 2014년까지 계속됐다. 퀘베클리 테베에 도착해 흩어진 부싯돌과 돌기둥을 목격한 순간 그는 이 유물들이 비잔틴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곳이 의뢰를 위한 신전이며 순례자들을 위한 신석기 시대의 메카라고 추정했다. 퀘베클리 테베는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그리고 기원전 2500년 그러고 보다 7000년이 앞서고 영국의 소유주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 가로열고 기원전 3000년 그러고 보다 6500년이나 앞선 인류가 건축한 가장 오래된 신전이다. 빙하기의 현생 인류가 쇼베 동굴이나 라스코 동굴과 같은 지하에서 벽화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성을 표현했다면 빙하기가 끝나고 유럽에서 남쪽 터키로 내려온 현생 인류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신전을 세웠다. 퀘베클리 테베 신전을 지을 당시 현생 인류는 대부분 식물을 채집하거나 야생 동물을 사냥해 생존하는 작은 유목 집단이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들은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 무려 16톤이나 되는 돈을 바위나 동물의 도움 없이 옮겨왔다. 당시 인류는 아직 바퀴와 수레를 끄는 동물을 사육하지 못한 시기였다. 비어 고든 차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농업에 의해 식량을 자유자재로 조달할 수 있게 되자 시간적 여유가 생겨 큰 규모의 건물을 세우거나 상징적인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퀘베클리 테베는 인류 문명의 구조와 시작에 관해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정기적으로 멀리서 이곳으로 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농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농업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끈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가 농업을 탄생시켰다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농산품인 밀이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됐다. 만일 퀘베클리 테베가 실제로 11,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요르단과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농업이 탄생한 후 북쪽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도 수정되어야 한다. 놀랍죠?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통념을 깨버린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종교학도로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발견입니다. 왜 신석기 시대 11,500년 전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신전을 조성했는가? 왜 그랬을까? 자, 피라미드보다 7,000년 앞선 고대 유적 퀘베클리 테베는 기하학적 원형 구조물들이 지역 전체에 퍼져 있다. 고고학자들은 지하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퀘베클리 테베에 3개의 지층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지층은 11,500년 전에 형성된 제2지층으로 퀘베클리 테베의 특징과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제2지층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제2지층은 토기가 만들어지기 전의 신석기 시대인 선토기 신석기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요. 토기도 만들기 전에 종교가 먼저 탄생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10에서 20m 크기의 정교한 원형 구조물이 총 20개 있으며 석회암 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T자형의 동일 기둥이 각각의 원형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종교라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농업, 먹고 사는 문제에 그 혁신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문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종교는 구체적인 모습을 띠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형 가운데 2개의 커다란 T자 돌기둥이 박혀 있는데 가장 큰 돌기둥은 높이가 6m에 달하며 무게는 20톤이나 된다. 이 돌기둥은 바닥의 움푹 파인 구멍에 끼워져 있다.
높이가 6m고 무게가 20톤 되는 걸 우리는 신석기 시대 하면 그냥 야만인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돌을 옮겨서 건축물을 만들 정도의 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2지층 위로 제3지층이 드러나는데 이 지층에는 커다란 돌기둥은 없고 대신 규모가 작은 직사각형 건물들이 등장한다. 제2지층에 비해 돌기둥 수와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중앙의 기둥 2개만이 남아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것은 1.5m 정도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제3지층이 만들어진 시기는 선토기, 신석기, B, BPPN, B로 기원전 7600년에서 기원전 6000년 사이에 해당한다. 고고학자들은 제2지층에서 지금까지 10개의 원형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중 가장 크고 보존도 잘 되어 있는 원형 구조물 D의 돌기둥에는 두루미, 황새, 오리 등의 새와 멧돼지, 들소, 영양, 당나귀 등의 야생동물이 부조되어 있다. 또한 2개의 중앙 돌기둥은 20cm 높이의 재단 위에 세워져 있는데 재단의 표면은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으며 옆면에는 오리 5마리가 선명하게 장식되어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중앙 돌기둥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기둥의 윗부분은 인간의 머리를, 그 밑의 작은 원은 얼굴을 추상적으로 나타냈으며 측면에는 인간의 팔과 손이 새겨져 있다. 이야, 대단히 정교하게. 와, 퀘벡 클리테베 건축가, 여기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도로, 와, 정말 우리의 상식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지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걸 신석기 시대, 그것도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퀘벡 클리테베의 건축가들은 거대한 돌기둥에 정교한 장식을 더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건축물에 담았다. 사냥과 채집으로 연명하던 당시 사람들이 이런 초대형 구조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마치 커터칼로 보잉 747 비행기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허리 아래로는 여우와 같은 야생동물의 가죽을 벗겨 만든 듯한 옷이 성기를 가린 채 밑으로 늘어뜨려져 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이곳에서 여우의 꼬리뼈를 발견했다. 이곳은 어쩌면 실제로 여우를 지생제물로 바친 제단이었을지도 모른다. 인류 최초의 신전 퀘벡 클리테베의 돌기둥은 가젤과 뱀, 여우, 정갈, 야생 멧돼지 등을 묘사한 얕은 부조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돌기둥에는 야생동물들이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무서운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정갈은 독침을 쏘고 멧돼지는 돌진하고 사자들은 포효한다. 또한 이 돌기둥들은 원의 중심을 향해 정렬되어 있다. 그들은 왜 돌기둥에 동물들을 새겨 넣은 것일까? 유적 발굴이 진행되면서 퀘벡 클리테베의 원형 구조물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이어 오래된 원형 구조물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형 구조물은 돌과 흙으로 매립되었고 이전 원형보다 큰 원형 구조물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번째 원형 구조물은 첫 번째 구조물보다 크기가 작고 구조물을 제작한 솜씨도 서툴다. 이 구조물은 다시 매립되고 세 번째 원형 구조물이 들어섰다. 퀘벡 클리테베의 가장 오래된 원형 구조물은 후대 원형 구조물들과 비교해
가장 크고 정교하며 기술적이고 미적인 완성도 또한 높다. 그러나 이 구조물들은 선토기 신석기 A 시기가 끝나는 1만 년경에 이르러서는 쓸모없는 유적지가 된다. 슈미트는 퀘베클리 테베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유추한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거대한 돌을 언덕 위로 옮기고 그것들을 원형으로 세운 뒤 얕은 부조물을 새겨넣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수원이 없다. 가장 가까운 대가가 5km나 떨어져 있을 정도다. 이 주위에는 돌기둥을 세우거나 조각을 한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이 없으며 부엌이나 음식을 장만한 불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대체 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퀘베클리 테베는 인류 최초의 순례지였다. 이곳에서 수천 마리의 영양과 들소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도축된 동물을 가져와 이곳에서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 게다가 언덕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전 구석기 시대에서는 볼 수 없던 날카로운 칼과 화살촉들도 수없이 발견됐다. 대규모 건축에는 작업을 주도하는 지도자와 감독관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공간이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들은 평등사회를 이루며 살았던 것 같다. 퀘베클리 테베는 이후 인류에게 다가올 농업 기반의 정착 문명과 과거의 떠돌이 사냥 채집 생활의 경계에 서 있는 중요한 흔적이다. 이들의 업적은 매우 놀랍지만 학자들은 아직도 퀘베클리 테베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돌기둥 사진인데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기둥에 새겨놓은 동물들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문지기였다. 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 고민의 흔적들은 1만 1500년이 지나서야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제 제가 어떤 강의에서 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류가 농업혁명이 생겨난 이유가 그러니까 뭐 수수나 보리, 밀 등을 농작물을 키운 이유가 술을 만들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연관된 것이 이 퀘베클리 테베인데 이곳은 그러니까 종교 의식 즉 축제가 행해졌던 곳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추측에는 뭔가 음식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종교적 의례를 행할 때는 이때 당시 반드시 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술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을 시작을 했고 그런 농업 술을 만들어서 이런 종교 의례 축제에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퀘베클리 테베 이쪽은 이제 종교 의례뿐만 아니고 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결혼이라든지 뭐 물 교환이라든지 결혼은 당연히 근친혼을 하면 아무래도 유전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족외혼을 많이 족개혼을 선호했을 거예요. 많은 부족들이. 그게 그런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퀘베클리 테베 근처에서 농경을 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이 농경의 흔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종교 의례 퀘베클리 테베에서 행해질 종교 의례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한
어떤 그룹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농업 만들어 놓은 농산물로 술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게 퍼져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 가설에 한 표 던집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뭔가 농업이 농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어떤 강력한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술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선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여정의 시작. 인류학자들은 종교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종교가 사냥 채집인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사회를 구축하면서 그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한다. 정착 사회는 인간에게 장기적이면서도 정교한 목표를 갖게 한다. 먹을 것도 충분해야 하고 반영구적인 가옥도 필요하다. 마을을 형성해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적 단결을 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죽은 자를 매장하거나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은 원시종교에서 볼 수 있는 행위다. 그러나 퀘벡 클릿 해배 유적은 이런 원시종교의 탄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뒤집는다. 농업과 문명이 발생하기도 전에 떠돌이 사냥 채집인이었던 그들은 이미 거대한 신전을 건축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의 탄생이 오히려 농업과 다른 문명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그리고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개체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신전 건축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거대한 신전을 만드는 수 있는 직접 능력이 있는 자들이 술도 당연히 만들었었겠죠. 당연했을 겁니다. 인간은 이제 자연을 2인칭으로 보지 않고 3인칭, 즉 정복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들은 야생동물을 사육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가축으로 만들었고 야생의 곡식들을 주식으로 만들기 위해 교배를 통해 곡식의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고고학자 자크 코뱅은 농업의 등장에 대한 비어 고든차일드의 물질적인 지원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선토기 시대의 선토기 신석기 A 시기의 북레반트 지역에서 곡물이 재배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북레반트는 지금의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등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선토기 신석기 B 시기로 들어서면서 아나톨리아 가로열고 터키 지역으로 농업이 전파된 경위를 논의했다. 고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상징의 혁명과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이다.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인간 영역과 캠프파이어 건너편의 사나운 짐승들이 거주하는 위험한 영역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게 됐다. 그들은 저 너머의 세계에 사나운 짐승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강력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신들을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했다. 우리에게 전어에 내려오는 거의 모든 신화를 보면 신들은 인간과 유사한 신인 동형동 성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신인 동성적. 예.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창조하는 대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퀘베클리 테베는 코뱅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돌기둥에 새겨져 있는 동물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호하는 문지기들이며 두 개의 큰 돌기둥에 새겨진 부조들은 피안의 세계를 표현한다. 퀘베클리 테베 주변에 살았던 사냥 채집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모였고 이곳을 선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거룩한 장소로 여겼을 것이다. 쇼베 동물이 빙하기를 산 구석기인들의 지하 신전이었다면 퀘베클리 테베는 최초의 지상 신전이다. 횃불을 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면 돌기둥에 새겨진 동물들이 흔들리는 횃불에 비쳐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것은 횃불을 들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 동굴 벽화를 그렸던 구석기 시대의 유전자를 그대로 지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또한 퀘베클리 테베를 건축하는 노동자들이나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음식이 필요했고 이 필요성은 야생곡물들을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야생곡물. 인류는 종교 의례를 통해 지적인 도약을 감행했다. 사후세계에 대한 동경과 믿음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생 인류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스스로 혁명적인 문화의 주인으로 발돋움했다. 이제 인류는 만물의 영장으로의 위대한 여정에 들어선 것이다. 예. 여기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퀘베클리 테베. 이런 구조물입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정교하게 이게 다 신석기 유물입니다. 정교하게 동물들이 아까 봤던 인간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이런 유물들도 있고요. 이건 좀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박물관으로 훨씬 큰 돌기둥인데요. 이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고인돌들도 비슷한 아마 용도의 건축물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혼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짝짓기가 이루어졌겠죠. 예. 같이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됐으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더 뭐 좀
발견되는 최신 정보들을 있으면 보고 판단하면 더 정확하겠죠. 예. 자, 에필로그.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때때로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 나의 눈은 대상을 따라가고 나의 귀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고 나의 감각은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외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꽤나 진부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가 내 삶을 흔들 때마다 마음이 더없이 공허해진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종교, 과학과 예술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과 운명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들은 모두 소음이나 낙서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이자 르네상스에 불을 지핀 알리기에리 단테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지옥으로 먼저 내려간다. 지옥은 지상의 경험이 단절된 곳이며 어둡고 축축하고 좁은 공간이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인 인페르노의 첫 사맹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곳은 바른 길이 숨겨진 장소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 세 구절을 풀이하면 이런 의미다. 우리 모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로 구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숭고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목적지를 정해 나만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제3자의 눈이 되어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난 저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들어서면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길이자 지름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32,000년 전 오늘날의 유럽 지역은 수십 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여 있었다. 인간은 하루 종일 몸집이 큰 동물들을 쫓아다니며 사냥했다. 동물을 제압하기 위해 돌도끼나 창을 다듬고 늑대나 호랑이와 같은 포식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적자 생존이라는 절박한 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약육 강식만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른다. 호모사피엔스는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먹이사슬의 최강자가 됐다. 그런데 그들 중 소수의 인간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저 달과 별을 밤하늘에 수놓았는가?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저 동물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생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품은 채 어두운 숲속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공간은 거대한 산 가운데 균열이 생겨 만들어진 동굴이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을 감지한 호모사피엔스는 지하로 내려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들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은 입구를 지나 동굴이 인도하는 대로 점점 더 깊은 곳을 향해 들어간다. 동굴 안은 세상의 소리와 빛이 차단된 원초적인 장소였다. 너무 고요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일하게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횃불을 들어 동굴 안을 비춰보았다. 동굴 안에는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종유석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닿아 있었다. 동굴 바닥은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우윳빛 석순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고색 창연한 보석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동굴벽에 그리기로 결심한다. 바로 이 순간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도약했다. 그들은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았다. 그들이 발견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늘의 빛나는 별보다 더 빛나는 위대함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할 북두치성을 밤하늘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견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위대함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전략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결에서 비롯한다. 모세, 소크라테스, 붓다, 예수, 단테, 섹스피어,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책이나 전통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신은 항상 비겁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깊이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표출하는 소수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 그 소수가 쇼베 동굴, 알타미라 동굴, 그리고 라스코 동굴에서 그림을 그린 우리의 조상들이다. 이들의 그림은 수만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맞춰 온 우주의 선율이 연주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위대한 소수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를 통해 약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자신들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신을 담은 시가 있다. 월트 휘트먼의 나 자신을 위한 노래다. 나는 나 자신을 노래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신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원자가 당신에게도 속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빈둥대다가 내 영혼을 불러냅니다. 나는 한가로이 땅에 기대이다가 우연히 여름 풀잎을 관찰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여정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노래를 부른 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찾았는가?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에 실어 노래할 수 있는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작가께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찾았는가? 제 이야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게 어떤 틀을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틀 정도만 알고 그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은 해봅니다. 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네. 더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 노래겠지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 이제 마지막 부록 남았습니다. 인간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언제 등장했는가? 과거의 수많은 유인원 중 누구를 어떤 근거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는가? 호모사피엔스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나
호모 엘렉투스에서 유래했는가?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는 학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그 기원을 확실하게 증명할 유물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호모 사피엔스 유골은 에티오피아 오모키비시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 유골은 19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에티오피아 헤르토브리에서 발굴된 호모 사피엔스 유골은 16만 년 전의 것으로 측정됐다. 고고학자들은 비교적 연대 측정이 확실한 이 두 유골을 기반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다고 가정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 이후 동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중동 지역을 거쳐 유럽에 도착했으며 그 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 정설을 뒤엎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다. 2017년 6월 네이처 학술 잡지에 발표된 두 개의 논문은 호모 사피엔스의 고향과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담고 있다. 이 두 논문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기존의 학설보다 10만 년이나 앞선 30만 년에 등장했으며 동아프리카가 아니라 오늘날 모로코가 위치한 북아프리카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장자크 허블린 교수를 주도로 한 발굴팀은 모로코에 위치한 제벨 이르후드 동굴에서 유골과 석기를 발견했다. 제벨 이르후드 동굴은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발굴 지역이다. 이후 2004년 새로 도입된 발굴 기법을 이용한 결과 이곳에서 발견한 호모 사피엔스의 유골이 22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유물 중에는 열로 가열된 석기들도 있었다. 이 석기들을 새로 개발된 열 발광 측정법으로 연대 측정한 결과 이것들은 30만 년 전 유물로 판명됐다. 고고학자들은 이 석기들과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유골과 아래턱 그리고 치아를 분석해 그것들이 동시대 유물이라는 사실도 증명했다. 제벨 이르후드 동굴에서 발견된 유골은 지금까지 정설로 알려진 호모 사피엔스의 20만 년 전 아프리카 기원설인 이른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호모 사피엔스의 고향은 동아프리카가 아니라 북아프리카이며 그 등장 시기가 또한 10만 년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 가설대로라면 호모 사피엔스는 적어도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모든 고고학자들이 허블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허블린은 호모 사피엔스 안에서 초기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제벨 이르후드 동굴에서 발견한 유골을 그 안에 포함시켰다. 인류의 기원과 여정의 역사는 첨단 기술을 가미한 고고학 발굴로 인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일종에서 진화했다고 여겨져 왔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즉 다른 호모 속에 속하는 종들과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류 진화의 역사를 수정해야 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주장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호모 사피엔스의 기원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쓰이게 될지는 학자들의 새로운 발견과 후속 연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 다 읽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인간 원시 인류 호모 속에 속하는 원시 인류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라는 특징을 짚어가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 같은 그런 특징들을 짚어가면서 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잘 봤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읽었고 이게 앞으로
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독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눈이 좀 많이 침침한데 이제 완독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완독을 했고 이 다음 책은 이제 논문 쓰기 위한 책으로 전환을 해서 논문을 쓰기 위한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논문 써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쉬었다가 할 일도 좀 하고 했다가 야구 시작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